잘해요? 네. 앉으십시오.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네. 아, 생방송 중에? 네. 걸어오는 장면도 생방송하는 게 오마이 TV입니다. TV입니다. 오마이리가 말이지. 네. 할 일을 해야지. 네. 걸어오면 안 되지. 뛰어다녀도 시원찮았답니다. 어디 또 생방송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예, 지금 MBN 네. 50분에.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20분간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10분 더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도대체가 왜 졌을까요? 이번 대선은 사실 지려고 노력했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지려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트위터에 일단 올려주세요. 박지원 전 대표. 이번 대선은? 이번 대선은 지려고 노력했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선거였어요. 원래는 구도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몇 차례 낙선과 당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런 경우를 보았지만은 네. 그때의 환경은 참으로 어두웠지만은 그 속에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냈는데 이번에는 60%의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했고 소위 단일화도 이루었고 모든 여건이 다 됐었는데 네. 진짜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 험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쌍용자동차 오늘 잘못하면은 네. 24번째 희생자가 나올 수 있고 음. 또 선거 후에 불쌍한 노동자들이 네 분이나 자살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이 당선인이 집권 여당이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 민주당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제가 18대 원내대표 할 때 4대강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봤어요. 사람이야 투표를 잘못했으니까 네. 고생을 해도 좋은데 현장에 가니까 투표도 하지 않은 물고기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잘못해가지고 물고기가 죽는다 하고 한탄을 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이런 꼴 당하는 걸 보고 네. 진짜 눈물이 납니다. 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저기 이제 모셔져 있고 이렇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 측면에서나 역사적 측면에서나 어떤 중심축이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이 하늘에서 이번 대선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왜 졌다고 볼까요?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74살의 후보가 됐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뛰었다. 좀 더 열심히 해라. 했더니 문 후보는 지금 스케줄도 자기는 버겁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대표가 나보다 더 일정을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계속 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거는 처음에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열심히 돌아다니면은 국민이 감동을 얻거든요.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요. 제가 가장 창피하게 느꼈던 게 당시 제가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장관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뭐 법안 부탁을 하는데 의원회관에 갔더니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분도 없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다 있더라. 이건 뭐냐? 안철수 후보 단일화될 때까지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단일화만 단일화만 지켜보고. 쳐다보는 거지. 심지어 예. 단일화 됐는데도 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발견 즉시 그걸 뭔가 내가 좀 호통을 전화했죠. 치거나. 예. 전화해서 아무리 문재인 후보를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선당 후사해야 돼. 당 후보로 결정됐다고 하면은 나가서 하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책임론을 대두하고 있거든요. 대두시키고 있거든요. 아, 선거 책임. 네, 선거 책임론. 그래서 나는 사실 대통령 선거에 패배를 하면은 국민은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도 이해창 후보도 이인재 후보도 다 책임졌어요. 후보가 책임지든지 선대위가 책임지든지 비판받는 친노가 자숙의 모습을 보이든지 결국 저는 무수한 수모와 비난과 소외를 느끼면서도 하방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라도 원내대표 물러가겠다 라고 해서 그 혁신의 자성의 길을 터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서 뼈를 깎는 성찰을 하자. 백서를 만들자. 그리고 전당대회를 해서 강한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좀 오마이뉴스에서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좀 안 좋아할 얘기지만은 3자 후보 토론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상대방을 떨치려고 나오는 것은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뭐 일단. 이정희 후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니, 여기 오마이TV하고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하시면 돼요. 잘 알아들으니까 네. 좋네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내가 사실 네. 6.15 남북 정상회담을 특사를 하고 평양을 몇 번 갔습니까? 북한을. 예.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3, 4년간 감옥 살고 몸도 이렇게 됐지만은 교류협력 북한과 친하게 지내서 교류협력하자는 즉 그것은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평화 전쟁을 막자는 거지 북한의 사상을 따라가자는 쪽과는 구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언을 할 때 우리 문재인 후보가 과감하게 그 잘못을 지적해 줬어요. 그리고 그 TV 토론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도 안 하시고 두 번째도 안 하시고 저는 그랬어요. 그 민노당이 말이지.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다. 그렇죠. 그 처음에는 민노당이었다. 민노당이었죠. 민노당이 비례대표 경선을 부정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그것은 민노당이 조치를 하면은 두 분의 의원을 자격심사를 하겠다. 막 색깔론을 밀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었죠. 그런데 결국 그걸 정리를 하는데 사법부의 판결이 있든지 혹은 당에서 징계 조치를 하면 한다. 그런데 결국 하지 못하고 민노당이 통합진보당으로 또 진보정의당으로 분당의 길을 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또 전당대회 하면서 애국가를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나한테 왔길래 왜 애국가를 안 부르냐.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실수하면 책임은 민주당이 진다. 그래서 나는 그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더욱이 지금은 뭐 국정원 여직원 문제가 밝혀지고 있지만 그때는 어떤 증거 없이 무조건 그렇게 좀 과격하게 한다는 것. 또 NLL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네.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 TV 토론에서의 분탕질 이런 것들이 전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중도층에게 그렇죠. 안정감을 주는데 네. 한계가 있었다. 예, 그래서 경기도나 예.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50대 첫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50분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근데 뭐 아까 의원들이 안 뛰었는데 창피할 정도였다 그러는데 왜 의원들이 그렇게 안 뛰었을까요?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은 이긴다. 근데 그 의원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4년 동안 보장된 이 배지가 있는데 뭐 정권 교체 되든 안 되든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긴다고 너무 낙관했던 걸까요? 나는 이긴다고 낙관했다고 보고 음. 사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글쎄요.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돼요. 음. 그런데 치열하면 없어진 거예요. 치열하게 정권교체를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거는 겸손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철수하고 단일화되면 우리 이긴다.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이길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버리고 돌아 누워 있었죠. 감이 안 떨어졌어. 옆으로 떨어져버렸지. 이거 트위터 올려야겠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들어누워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 난 그렇게 봐요. 근데 말이죠.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물론 이제 2선에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는 예. 앞에 나서지 말라니까. 예. 이제 그때 심경은 안 좋으셨겠죠? 엄청나게 안 좋았죠. 왜 나 같은 사람 왜 열심히 뛰려오는데? 아니요. 우리 민주당에서 예. 큰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치러보고 기획이 가장 뚜렷하게 한 사람은 이해찬, 이해찬 박지원인데. 박지원, 김한길 네. 세 사람 다 못하게 했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원내대표이니까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왔으니까 의원총회에서 꽃다발 줬다고. 저 사람 얼굴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호남에서는 저를 보면 열광합니까? 전국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 보세요. 다 흘러간 퇴물들 갖다가 말이죠. 앉혀서 하니까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네. 이루어낸 거고. 그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 탁 빨간 잠바 입고 앉아서 진도 지휘하니까 기강이 서잖아요. 이건 뭐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박근혜 캠프에는 김무성이 있었는데 문재인 캠프에는 김무성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없었다 그러죠. 공동선대위원장단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선대본부장들도 있었고요. 단일화 이후에는 그분들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공동이란 게 좋은 것도 좋지만 핵심이 있어야 돼요. 상임위원장이랄지 상임본부장이랄지 해가지고 라인업해서 진도 지휘를 해야 되는데 뭐 잘하는 것은 같이 하고 못한 것은 뒤로 싹 빠져버리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후보 대리인도 없었고 총사령관이 없었다 이번 선거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국민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해찬, 그다음에 박지원, 김한길 이렇게 이제 진짜 어떤 그 동안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런 분들이 그 선거 과정에 비록 2선에 있었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게 지금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단일화 기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근본에서부터 뭔가 이걸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뒤에서 역할을 좀 하시지 그랬나요? 몇 번 그런 했더니 의사를 표시했지만 무시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네, 가만히 있으라 하고 또 그런다고 공개적으로 그걸 표시를 하면은 당에 또 누가 분란처럼 느껴지고. 또 저도 솔직하게 저렇게 되니까 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광주 시민들이고 우리 호남, 전라남북도 다 또 전국의 우리 호남 향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치인이 자기 나이 말하고 고향 말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했어요. 하면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서 선거 때 제일 많이 다녀봤는데 대구에 가니까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문재인을 환호하더라. 부산을 가니까 이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호남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처럼 뭉쳐가지고 해주면은 이긴다. 라고 해서 우리 목포 같은 데도 말이에요. 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있어서 30% 뽑겠다고 했는데 92% 우리가 이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게 결국 광주에서 호남에서 문재인을 뒤집히게 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 측에다 민주당으로 들어와라. 안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단일화되면은 민주당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만이라도 해주라.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우리가 문재인이 할 수밖에 없죠. 잠깐만요. 대표님을 기쁘게 해드릴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연륜은 못 속이네요. 지금까지 해석 중엔 박 의원님 해석이 제일 나쁩니다. 물론 비판 댓글도 있습니다만 제가 소개를 안 합니다. 비판도 저는 네. SNS 아, 이분은 이런 놈이 박지원만한 인물도 없어요. 네. 제대로 못 내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방송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제대로 된 공중파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오마이뉴스가 공중파 방송이었다며. 그것도 제대로 보셨네요. 그 다음에 이분은 박지원 대표 말도 아프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무시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프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여기 정당 출입을 하는 기자잖아요. 그리고 보면 민주당이 작년에 양대 선거를 다 졌거든요. 그 총선도 지고 대선도 지고 아까 신경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5연패한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야성을 잃어가고 선거에서 매번 이렇게 참패하고 이런 결과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권 10년을 하면서 귀족 야당이 된 거예요. 놓쳐가지고도 그리고 그 치열함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뭐 젊은 세대 좋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당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MBC 라디오 인터뷰에 자기들이 금요일 날 섭외를 해서 월요일 날 나가야겠다고 했는데 일요일 밤 11시에 전화 와서 윗선에서 못 나오게 한다. 이건 중대한 거다. 네. 당해서 싸워라. 네.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박지원 개인 문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창중 수석 대변인 임명해서 이건 도전이다. 싸우자. 아무도 안 했어. 제가 CBS 라디오하고 하면서 특히 나갔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박효정 정무위 간사, 장훈 정무위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엊그제 우리 법사 행안 정보위원들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부터 협력할 건 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 정부 조직법 우리도 바꾸자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은 보아서 과감하게 도와주고 진짜 그냥 힘차게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은 고치도록 야당이 해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 밀어붙이잖아요. 너희들 무시한다. 심지어 말이죠. 인수위원장 기자들 질문에 말이죠. 반말로 했어 안 했어. 이건 유신 때 재판관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거 언론이 하나도 지적 못해요. 그냥 밀봉, 사인방, 뭐 아무런 설명 안 해도 얘기 못하는 것은 이 나라 언론이 제대로 가고 있냐 나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야당이 지적을 해주면은 한 줄이라도 방송도 나오고 한 줄이라도 써주고 할 것 아니냐고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5년도요. 이대로 가면은 결국 대한민국도 불행해지지만은 우리 민주당도 5년 있다 또 정권 못 잡아요. 네, 의원님. 이 민주당 의원들은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말이죠. 이제 민주당이 김대중 지도자가 없다고, 노무현 지도자가 없다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이 당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된 전통의 당인데 이 핵심 당직자들이 제대로 좀 서 있으면 위에 지도부가 교체되든 말건 뭔가 꾸준하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새누리당에서 참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들하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벌이 많으니까 대표가 바뀌면은 몇 달 만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당직자 또 바뀌고 하니까 당직자들도 핵심 당직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도청이니까
그냥 그대로 줄 서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고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긴 이번에도 역사만큼의 이게 연속적인 자산이 축적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선거 패배하고 울고 다녀도 시원찮은 판에 말이지. 예산 그렇게 해놓고 다 외국으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네, 외국 안 가면 죽냐고요. 그렇죠. 물론 우리 박희춘 대표가 외국 자제해라 네. 했지만은 지금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 있는가. 나는 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민생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지역구는 지역구 지역에 다니면서 용서를 빌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외국 벌렁벌렁 나가면은 누가 믿겠어요? 4.11 총선 때 그때 대표셨던가요? 원내대표셨던가요? 4.11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고 나서 대표셨나? 예, 예. 최고였는데. 네. 그때도 패배에 대한 평가서가 제대로 안 했죠. 안 나왔다면서요. 예, 예. 어떻게 이게 당이 4.11 총선이라는 엄청난 그 중요한 선거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못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치열함이 없고 음. 평가를 하자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간 거예요. 음. 좋은 게 좋은 걸로 편하게 넘어가면요. 당이 좋은 거 좋은 걸로 편하게 망해요.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번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번까지 패배를 했다고 보는데 총선 2번, 대선 2번 사람이 제일 바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우리 4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원내대표 경선이나 비대위원장 선출에 여러 가지 백가정명의 얘기가 나오고 저놈들 지고도 저 정신 못 차린다 했지만은 결국 가닥을 잡아가잖아요. 국민이 네. 우리는 1470만 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떠났어요. 그분들 다 떠났어요. 그래도 조금 있는 것은 야당이 야당다워라. 그리고 싸우지 말고 좀 모아서 해보아라 네. 하는 신랄 같은 기대를 우리한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번에도 딱 나타나잖아요. 친노도 안 된다. 그런다고 반노도 안 된다. 중도적인 사람들이 당을 단결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에 나타나고 있고 이 비대위원장 선출에도 그렇게 싸웠지만은 결정되고 나니까 그 순간에 다 때리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넘어졌다가도 뭘 하나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 박근혜 당선인은 10년간 부동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또 5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여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 2인자를 박정희 대통령처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후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시적인 5년 후에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니까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수개표 원하는 그 21만의 22만 명. 22만 멤버죠. 그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시해서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선관위도 확인해보고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오해를 한다고 하면은 선관위를 국회로 불러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데 지금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이 그런데 너무 늦어요, 근데. 국회가 안 열리고 있으니까 나는 엊그제도 대책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내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선관위에 가서 보고 실현해보고 또 네티즌들이 문제 제기한 것도 검토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 지금 은수미 의원을 필두로 해서 노동 현장에 우리 환노 의원들이 현장에 열심히 나가는 것은 또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좌절을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당을 정비하고 뭉쳐서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확고하게 정립하자.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제 하도 선거를 여러 차례 지고 민주당이 개혁 했는데도 개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트위터 독자들은 오늘 질문 중에 하나로 민주당을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없애면은 야당은 누가 해요? 이게 새롭게 만들자 이거죠. 새로 그것은 좀 교각사로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60년의 정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살리고 이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이번 대선의 패배를 뼈를 깎듯 성찰하고 근데 문희상 진짜-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해서 혁신적인 일로 가야지 화난다고 저가사람과 물질러 버리면 말이죠. 오늘 저녁 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127명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걸 해체하자. 또 신당 차리자. 하면은 화날 때마다 헤어지고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오마이뉴스가 이번 4.11 총선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민주당, 과연 이번 대선은 제대로 평가할까?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요, 국회의원들과 1대1로 제안을 해서, 나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평가를 하지 못하면 127명이 개인적으로라도 해서 자기 지역에다 보내자,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은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성찰을 백서를 만드는데 네. 만약 이박 연합, 음. 소위 이해찬 박지원 연합이 문제가 됐다면 그것도 파헤쳐라. 네.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경선 때 이방문 담합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넣어라. 그래서 내 잘못부터 네. 박지원의 잘못부터 박지원의 책임부터 밝히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네. 속임없이 하자. 네. 그래서 네 건 덮고 남은 것은 이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27명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개개가 이제 발제가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모아보자 이거죠.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제 일성이 아무튼 뼈를 깎도록 네. 이번에는 하자. 이게 이제 이루어졌고 우리 그 초선 특히 여성 의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남자보다 낫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가 이렇게 18대도 그렇고 19대도 원내대표 두 번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결같이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망신당하죠. 그러면 개인 평가 보고서는 언제까지 쓰실 겁니까? 내가 스스로 네. 쓴다 하는 것은 1월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아직 그것을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우리 대선 평가 백서에 모든 것을 넣자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도 쓰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쓰면은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평가할 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라 나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해야죠. 아니 글쎄 시민들이 시민들. 시민들이 그러니까. 해야죠. A4 한 장이나 A4 두 장. 그건 뭐 얼마든지. 그건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셔서, 그래서 박지원의 개인 대선 평가. 네. 이거 하자고요. 하자고요. 해야지 이게.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공개를 해서 1등부터 117등까지. 거짓말을 하는 의원은 네. 진짜 능지처참해요. 그 자기 지역구 시민이 알 테니까. 그렇죠, 알죠. 네. 그런데 우리 목포 지역구에서는 음. 그래도 저 높이 평가해요. 저는 목포에 거의 안 갔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1시 반에 도착해서 음. 그날 눈보라가 휘날리고 엄청나게 목포 추웠습니다. 네. 유세차에서 밤 9시까지 7시간 반을 박지원이 왔습니다. 정권 교체 문재인입니다. 안철수가 지지합니다. 김대중이 지지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92% 나왔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다른 방송에 생방 가야 된다면서 여기 예.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거기 나가고 싶지 않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네.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인동초 예.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짜 그 절망 속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1,470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길게 이렇게 역사의 현장을 지켜봐 오신 분으로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항상 오늘은 좋지 않은 거다. 그렇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또 있다. 그러니까 나쁜 것 10가지 써보고 좋은 것 10가지 써서 희망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나 정치나 절망이나 좌절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철저한 반성을 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정체성을 찾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과감하게 아낌없이 도우면서 잘못한 것은 각오를 가지고 지적해 나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니까 제발 다른 생각 마시고 한번 다시 일어서 봅시다. 그런다고 새마을 노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첫 출발은 이제 뼈를 깎는 반성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 127명의 제대로 된 평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도 꼭 좀 이 아이디어를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평가를 우리가 해나가자. 사람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마이TV 생방이 지금 출연할 다른 방송의 생방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요. 그런데 오마이 TV는 저는 잘 못 보죠. 우리 10만 클럽 회원이시죠? 회원이죠. 회원이시기도 하고. 오마이뉴스가 좀 기사를 많이 잘 써야 돼요. 우리 정치팀장이 여기 정치 있습니다. 팀장이 반장한테도 내가 늘 얘기했고. 더 많이 써라 이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자. 어려운 것을 좀 네. 더 세게 써요. 네. 네. 세게 쓰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연륜이 있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몇 개 있어 우리가. 오마이뉴스도 이번 그 자기들이 어떻게 보도해가지고 네. 반성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만 반성하라 할 게 아니야.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복도에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팀장 잘해요.